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는 막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데이터 분석, 그것도 AI를 AI 활용 분석도 아니고 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에 안 맞지 않나요?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이 필요한 게 지금도 우리가 뒤에서 배우면 알겠지만은 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을 해보면은 수준의 그 미달하는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AI를 활용하면 다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지만은 기업 내 아주 기밀한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근데 그거를 외부에 어떤 AI 도구를 활용한다. 그 아직까지 사실은 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기업만의 어떤 고객들의 뭐 이렇게 이탈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탈했는지, 그리고 어느 단계 이탈했는지 그런 분석을 한다면은 그런 분석을 외부의 AI 툴을 이용할 수는 없죠. 그런 거 내부에서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의 툴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기업마다 데이터 양이 다르겠지만은 어떤 그 고객들의 이탈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의 데이터를 아주 짧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또 그 외부 툴에 인풋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앞으로도 계속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각 조직들이 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기 위한 어떤 수준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마련해 봤었고요. 살펴보면은 자,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 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라는 두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먼저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의 도입 여부와 활용을 위해 현 상태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지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리고 각 조직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수준을 이해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목표 수준을 정의를 한다는데, 우리 조직이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측정이 안 된 단계에서 장밋빛 미래만 그린다면은 이거는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정도 많이 활용하고 이 정도 분석하고 있고 이 정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분석 수준 진단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 분석 준비도가 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6개 영역 준비도, 그렇죠? 6개 영역 분석 준비도는 이 6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3개 영역 분석 성숙도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보면은 분석 준비도 같은 6개 영역은 분석 업무,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영역인 것이죠.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이 이제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다음 분석 기법들, 그리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말하는 것이고요. 분석하려면은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 준비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분석을 하는 문화, 그다음 분석을 받아들이는 문화. 이 문화 굉장히,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법하고 데이터 아닌가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 분석 인프라는 이 분석 기법과 데이터를 아우르는 어떤 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 분석 성숙도 3개 영역을 했는데 비즈니스 영역하고 조직 및 역량 영역, 그리고 IT 영역인데 이 3개 영역별로 해서 이제 그 단계를 측정해 보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도입 단계냐, 그 활용 단계냐, 확산하고 있는 단계냐, 그 최적화 단계가 같느냐, 이 4단계를 이제 측정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석 준비도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준비도는 뭐냐? 데이터를 분석하여 업무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그냥 분석할 거야가 아니라
그리고 분석을 했을 때 이 분석을 해서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에 활용을 해야지 그냥 분석했다. 이걸 끝나면은 이 기업에서 리소스가 그냥 낭비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분석의 업무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느냐. 사실 분석 업무에서만 준비돼서 안 되는 거고 의사결정을 활용하기 위한 단계, 이 단계 의사결정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할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것까지 다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 여건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 충족 시에는 데이터 분석 업무 도입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일정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그 영역부터 이제 세팅하는 게 그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어느 모든 영역에서 준비가 다 안 됐으면 정말 심각한 것이고요. 뭐 우리가 이 6개 영역 중에서 5개 영역 준비가 됐다. 한 개만 부족하다. 그럼 한 개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단계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측정을 하는 것이고 분석 준비도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6개 영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업무 영역인데 이게 이 특정 조직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게 발생한 사실 분석 업무냐. 이건 뭐냐면은 기존에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기존에 이런 거죠. 데이터 분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우리가 파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이런 볼 수 있지만은 만약 데이터 활용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측 분석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측 업무를 하게 된다면 예측 분석하게 된다면요.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감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특정 어떤 룰에 따라서 이렇게 쭉 우리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보는 것이죠. 좀 객관화시키는 것이죠. 최적화 업무 분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분석 중에서 가장 좀 높은 영역일 수도 있어요. 조직 최적화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분석을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적화 쪽에 도입까지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분석 업무 정기적 개선. 근데 분석 업무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분석 업무를 계속 하면서 이게 사실 초창기 때 분석 업무 품질이 좋을 수는 없어요. 어느 기업이든지. 아무리 뭐 이게 훌륭한 인재가 했다 하더라도 조직마다 또 이게 또 도메인 영역이 다르고 도메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라든지 다른 영역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품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석 업무를 이제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계속 이제 개선이 되는 것이죠. 뭐 다른 어떤 6개 다른 영역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개선되는 부분들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인력 및 조직 부분입니다. 분석 전문가의 직무가 존재하는가? 사실 분석 전문가의 직무의 부분은 사실 분석 전문가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은 이건 또 다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직무가 존재하냐는 것은 분석 전문가로서 업무를 했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 수행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은 이 직무랑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라는 전통적인 인사관리를 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인사관리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생겨서 데이터 분석을 조금 시도를 해보는 정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평가를 원래 받기에는 인사 관리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데이터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분석 전문가 영역에 어떤 직무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직무가 2개가 되는 것이죠. 인사 관리 업무와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업무. 그럼 2개 업무에 대해 각각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 잘했을 경우를 말한 것이고요. 자, 일단 분석 전문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 그러니까 분석 전문가가 모두가 전문가면 좋겠지만은 모두가 전문가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뿐더러 모두가 전문가를 다 채용한다. 그럼 기업 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다른 강의들에서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 분석 전문가라는 게 테크니컬한 것만 잘해서가 아니라 도메인 날리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메인 날리지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한테 분석 전문가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자들의 기본적 분석 능력. 사실 관리자들이 기본적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 관리자들이 실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분석을 안 하겠죠. 그리고 보통 그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할 텐데 이 보고한 내용을 해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부하 직원들이 분석하고 있을 때 이 직원들이 분석을 잘 했는지 그런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석을 업무를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분석이랑 업무를 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이렇게 놀고 있구나 판단하려면 최소한 이 분석이랑 해봤어야지 아 지금은 어떤 단계를 하는 거구나 지금 또 어떤 단계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이 직원은 정말 성실히 분석 업무를 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관리자들이 기본적 그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전사 분석 업무 총괄 조직 존재.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거버넌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분석 업무 총괄한다는 건 그 부서에 그 전사 부서에서 분석 업무를 다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조직 구조 문제인데 이제 뭐 그 특정 부서에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산 형태로 해서 다른 각각 조직에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각 분서에서 분석을 어떻게 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버넌스적인 부분들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관리할 조직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정도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일단 경영진 분석 업무 이해 능력.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그 보고를 잘했는데 경영진들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냥 도루묵인 거죠. 실제 그 어떻게 보면 경영 입장에서는 저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진들이 그게 중시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 중시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경영진이 더 중시하는 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성과를 잘 받기 위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직이 데이터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려면은 경영진들까지 분석 업무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제대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하는 회사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분석 기법 명령, 업무별 적합한 분석 기법을 사용했느냐는 것이죠. 자, 이게 그 분석 기법이 뭐 정말 터무니없는 걸 사용하는 경우는 없겠죠. 대부분 이제 뭐 A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 B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특정 영역에서 A라는 기법이 더 좋다라는 게 있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걸 좀 더 잘 사용했느냐 그 B를 쓰지 않고 A를 썼느냐 이런 거를 이제 잘 판단했느냐를 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분석 업무의 방법론 그리고 분석 기법 라이브러리 이런 거는 그 분석 기법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분석 기법을 매 우리가 분석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정의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이제 뭐 정의를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업무에는 이런 기법을 쓰고 이런 기법을 그때마다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파라미터라든지 그런 거에 미리 세팅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라이브러리를 등록해놓고 불러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업무 우리가 능력이 높아지겠죠. 일단 분석 기법 효과성 평가. 우리가 여러 분석 기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더 효과가 좋은 것들을 평가를 해놔야지 우리가 이 업무에는 이 분석 기법 쓰는 게 좋구나라는 걸 찍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마다 다른 기법들 쓴다면은 이 기법 써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석 기법의 정기적 개선. 그거는 기법이 뭐 특정 기법을 우리 잘 써왔지만 다른 또 좋은 기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계속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기법 같은 경우는 특히 기법 하나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기법을 조합해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그 모델이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이 계속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 개선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일단 분석 데이터 영역. 자, 분석 업무를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다뤘던 기법도 존재하고 인력도 존재하고 뭐 실제 업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업무도 있어요. 그리고 뭐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언제든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분석을 할 거야라는 게 있고 인프라도 같이 썼어요. 근데 데이터가 한 달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 달 거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충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건 신뢰성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치 데이터를 결국 보고서 뭐 의사결정 한다. 이거는 좀 약간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이라는 데이터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그럼 12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겨울에 발생한 어떤 비즈니스라는 건 예측할 수 있고 연말이라는 건 예측가 맞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봄과 관련된 비즈니스다. 근데 우리가 12월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건 조금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 한다는 건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겠죠. 일단 적시성 부분. 이 적시성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최근 데이터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 활용할 수 있느냐도 그 적시성 하나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프리프로세싱 같은 거 하지 않으면 바로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어떤 의사결정을 활용해야 되는데 프리프로세싱 계속 해야 돼요. 그럼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그 시간 동안에 또 우리가 그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시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를 자동화 시켜놓는 것이죠. 그래서 적시성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비구조적 데이터 관리. 이게 과거보다 요즘은 더 비구조적 데이터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구조적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외부 데이터 활용 체계. 사실 지금은 어떤 빅데이터라는 게 더 이제 그 용어가 나오면서는 특정 기업의 조직 내부 데이터만 활용하는 것보다 외부 데이터까지 같이 활용해서 더 많은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새로운 결과들을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활용할 때 어떤 체계를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영역이죠. 그다음 마스터 데이터 관리, 이 부분도 거버넌스 영역인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분석 문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 분석을 잘해서 줘도 우리가 실무 부사라든지 아니면은 관리자라든지 아니 경영진이 그냥 데이터에 관심이 없으면은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분석관이 열심히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업 문화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중시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이 근거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사실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부터, 경영진에서부터 우리는 사실이 근거해서 의사결정 할 거야. 그래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할 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진이 데이터를 보고 항상 경영진이 데이터 요구한다. 그러면 관리자급에서 항상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관리자도 또 다시 또 실무진들한테 또 데이터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근거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분석 문화를 만드는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인 것이죠. 그다음에 관리자의 데이터 중시.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데이터 분석하려면은 품질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관리자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데이터 당연히 있어야지 이 정도만 되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근데 한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제가 있는 업종에서 2곳 이상 회사에서 봤는데, 그 회사에서 차이점 보면은 한 회사는 만약에 데이터를 잘 남기는데, 근데 라이브 서비스에 데이터를 남기는 데이터 남기는 로깅하는 과정에서 라이브 서비스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러면은 데이터를 로깅을 멈추고 라이브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라이브 서비스가 잘 되는 게 우선인 거죠. 그래야 라이브 서비스는 실제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로깅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이걸 개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잘 맞는 거,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라이브 서비스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걸 거기서 멈추고 그때 로깅 안 한다. 로깅량을 줄여버린다. 그거는 오히려 데이터를 중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실제 로깅하는데 지연이 발생되는 거예요. 라이브 서비스 지연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는 실제 클라우드를 사용했는데, 그럼 클라우드의 스토리지까지를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리전에서 남길 것이냐, 1차도 남기고 그 리전을 남긴 다음에 다시 또 한번 가공해서 다시 2차 리전을 옮겨가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관리자의 데이터를 중시하는 마인드가 강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예시를 들려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히 중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전략을 잘 녹여내고 실무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이 조직이 데이터 중시하는지 안 하는지 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회의 등에서 데이터 활용한다. 이거는 사실은 맞는 거지. 이거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건 회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그 관계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활용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는 좀 웃은 얘기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제 친한 형님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좀 도움이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형님 뵙고서 형님 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형님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가 좋을 것 같나 해서 그 어떤 데이터는 있나? 한데 그 얘기 듣고서 아 이게 난 이 형님이 제 옛날부터 알고 있던 대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친한 형님이고 먼저 한번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보고서 괜찮은 것 같으면 한번 좀 더 깊게 이제 기획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배로 갔었는데 딱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아 내가 데이터 전문가인데 내가 데이터 준비 못했구나 하고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좀 더 좀 그 단순히 그냥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은 대화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에 맞는 데이터를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회의는 당연히 회의에서는 더 이제 데이터 활용도가 중요하겠죠. 경영진의 직감보다 데이터. 그죠? 경영진도 그냥 그 과거에 이랬으니까 될 거야. 이런 직감보다는 과거의 데이터 이랬고 미래 지금 이렇고 미래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거 데이터를 보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데이터 공유 및 협업 문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 제가 보면 지금까지 여러 회사를 겪어봤지만 이 데이터 공유와 협업 문화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한국적 정상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외국계 회사 다녀봤다면은 이게 그 한국적 정상 문제구나 아니면 이렇게 외국도 똑같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가 우리 회사를 넘어 다른 회사한테 공유하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물론 그것도 어떤 그 MO를 맺는다든지 어떤 그 계약 관계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보안 문제도 하기 때문에 공유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조직 내에서는 공유가 되고 이렇게 협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 공유가 잘 안 돼요. 예. 이거를 데이터를 갖고 오너십이 있는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잘 주려고 하지 않아요. 예. 만약에 주더라도 특정 몇몇 사람한테만 권한을 주고 데이터 쉽게 볼 수 있게 안 해줘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정말 그 조직이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말 그 잘 움직이는 회사 되려면은 공유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데이터 공유 협업이 되려면은 서로 간에 좀 신뢰가 많이 쌓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기본 신뢰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 기본 신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좀 묘한 이게 참 기업의 그런 좀 정서가 있다라는 그 말씀드린 것이고 근데 그거는 이 정서를 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데이터 분석 문화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5개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 중에서 근데 그보다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분석 문화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IT 인프라 영역입니다. 이거는 운영 시스템 데이터 통합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기존의 그 다른 어떤 레거시 시스템도 보면은 각 시스템들마다 데이터를 남기고 있고 이 데이터가 다 중구난 방식으로 다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남기면서 어떤 뭐랄까요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각각 데이터 어디에 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데이터 남겨져 있는지 모르고 어떤 형태 남겨져 있는지 모르고 또 통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분석에 활용하기 쉽지 않겠죠. 그다음에 EA나 ETL 등 데이터 유통 체계도 마련되어 있냐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석 전용 서버나 스토리지가 존재하느냐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라는 건 일반 환경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또 실시간에 봐야 되고 또 다양한 데이터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통계 분석 환경이 있느냐 갖춰져 있느냐는 것이고, 그다음 비주얼 분석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 이거 조금 더 이제 좀 더 깊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용 단계까지 다 갖춰져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겠다는 게 분석 준비도입니다. 자, 그럼 분석 성숙도는 뭐냐? 일단 그 준비도랑 또 별개로 데이터 분석 능력 및 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조직의 성숙도 수준을 평가해서 현재 상태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부문별로 부문 있고 조직 역량 부문, 그다음에 IT 부문 총 3개 부문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성숙도 수준에 따라서 이 도입 단계냐, 활용 단계냐, 확산 단계냐, 최적화 단계냐 이렇게 4개 단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또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3개 영역 비즈니스 부분이 있고
조직 부분이 조직 역량 부분이 있고 IT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부분에 대해서 이 도입 단계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인 거냐, 이제 어느 정도의 도입 단계라고 판단하느냐는 부분은 일단은 도입 단계 같은 경우는 분석을 시작해서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딱 분석을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부분 같은 게 보면은 실적 분석의 통계, 이거는 뭐예요? 그 미래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나 현재 데이터 정도까지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정기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건 대부분 다 운영 데이터, 기존에 회사에서 남아있던 데이터인 거죠. 이 데이터 기반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 조직 역량 부분 보면은 일부 부서에서 일단 수용하는 거예요. 이 전사적 차원이 아니고 일부 부서에서 우린 분석이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 담당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죠. 네. 특정 몇몇 사람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분석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IT 부분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단계 같은 경우 도입 단계 시스템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갖춰져 있고 마트가 갖춰져 있고 ETL이나 EA가 갖춰져 있는 것이고요. 올랩 그 툴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활용 단계는 어떤 단계가 활용 단계라 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설명 먼저 보면은 분석 결과 실제 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어떤 그 현재 데이터나 과거 데이터 위주로 어떤 어떤 사실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면 이거는 그 활용 단계에서 어떤 미래 결과까지 예측해 보는 것이죠.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요. 근데 이때도 물론 데이터는 조직 내에 있는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조직 역량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 담당 부서에서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전문 부서가 없었고 특정 그냥 부서에서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고 이때는 이제 전문 담당 부서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분석 기법을 이제 그 어떤 주목구구식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분석 기법 도입하는 것이고요. 관리자가 분석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 IT 부분 보면은 일단 실시간 대시보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분석한 그 어떤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통계 집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계속 그 스케줄링 통해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쌓아놓고 이제 실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대시보드로. 네. 그리고 이제 그 통계 분석 환경을 기본적으로 갖춰진다는 것이고요. 자, 확산 단계에 보면 확산 단계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활용 많이 한 단계라고 보면 활용 단계 넘어선 거죠. 확산 단계 같은 경우는 전사 차원에서 분석을 관리하고 공유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그 부서에서만 어떤 전문 부서, 전담 부서를 넘어가지고 전사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 비즈니스 영역 부분 보면은 전사 성과를 실시간 분석하는 것이고 프로세스 혁신 3.0 그리고 분석 규칙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그 분석 규칙을 앞부분 봤던 것처럼 분석 규칙을 봤을 때 이 어떤 성과를 본 것이 어떤 그 규칙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더 좋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있겠죠. 가지고 어떤 관리한다는 것이고 또 분석 규칙이 계속 뭐랄까요? 그 규칙 자체가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걸 본다는 것이고요. 그때 이벤트 관리를 본다는 것이고요. 자, 확산 단계에서 또 조직 역량 부분 같은 경우는 전사 모든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단 특정 부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 분석 CEO 조직이 운영하는 것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확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더 성숙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IT 부분에서 보면은 빅데이터 관리 환경. 그래서 이 데이터부터는 이제 그냥 통계 중심이 아니고 빅데이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최적화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신뢰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주얼 분석, 그다음 분석 전용 서버. 그러니까 조금 더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활용 단계랑 확산 단계는 발음 단계지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 꽁충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고 할 수 있고 환경도 굉장히 좋아진 거죠. 시스템 환경이. 최적화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 정도면 거의 그 기업이 어떤 특정 조직이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을 진화시켜서 혁신 및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고 비즈니스형이 보면은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외부 분석 환경까지 활용한다는 것이 결국 외부 데이터도 보겠다는 것이고요. 최적화 업무 적용. 최적화 업무가 같다는 건 이미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실시간 분석을 한다는 것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라는 거는 어떤 기존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데이터를 참고했다는 정도면은 이때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그 분석에 기반해서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데이터 분석 모델이 데이터 분석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녹아 들어가서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모델이 그러니까 어떤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데이터 분석을 도움을 받는 정도가 참고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 분석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에 아예 녹아 들어가서 비즈니스 핵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직 역량 부분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이라고 해서 아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정도가 확보된 정도가 아니라 이 전문가 그룹이 아예 생성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영진이 분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아예 이 경영 전략과 연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그 데이터에 의해서 회사가 움직인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IT 영역도 보면은 IT 부문도 분석 그 협업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이고, 분석 샌드박스가 이제 제공된다는 것이고요. 프로세스 내지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그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를 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 수준 진단을 해보고 그 결과를 이제 살펴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분석 준비도 및 성숙도 진단 결과를 통해서 조직 현재 데이터 분석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타사의 데이터 분석 수준과 비교해서 데이터 분석 경쟁력 확보, 그 다음에 강화를 위한 목표 수준 설정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물론 타사 데이터가 있을 경우 가능한 것이죠. 타사 데이터가 없는데 우리 회사 거만 보고서 우리가 그 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타사 데이터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거를 전제하에 우리가 그 같이 이제 타사는 이런데 우리 이 정도입니다라고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수집하고 분석하고 소비 및 채택할 수 있는지가 성숙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예시를 보면은 자, 그거죠. 타사는 이렇게 다 흐트러져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그 타사는 각 점마다 이제 이 정도 단계인데 우리는 이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숙도는 준비도 이 정도란 거죠. 준비는 우리가 한 70% 좀 안 되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 이제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도입 단계로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도입 단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한 이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 두 개의 타사보다는 앞서가 있고 이제 만에서보다 뒤쳐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현 이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이 두 개의 회사보다 앞섰으니까라고 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많은 회사보다 뒤쳐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도 가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네, 다음으로 보면 사부면 분석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사부면 분석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과 수준 진단 결과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향후 고려하는 분석 수준에 대해서 목표나 방향을 정의 및 유형별 특성에 따라서 개선 방안 수립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개선 방안 수립 가능하다는 거는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 정착형 단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준비를 또 높여가지고 확산형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도입형 단계다. 그럼 우리가 그 성숙도를 높여가지고 확산형 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선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정착형 하나씩 보면은 정착형은 어떤 단계냐, 정착형 뭐냐 라는 것이, 정착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성숙도는 높아요. 근데 준비도가 낮은 것이 정착도는요. 그래서 보면은 준비도 낮으나 조직 인력, 분석 업무, 분석 기법 등을 기업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1차적으로 정착이 필요한 기업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산형 같은 경우는 최고죠. 확산형 같은 경우는 성숙도도 높고 준비도도 높아요. 네, 이거는 기업에 필요한 6가지 분석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고 현재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준비형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는 그 준비도도 낮고 성숙도도 낮아요. 아주 그냥 걸음마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 인력, 조직, 분석 업무, 분석 기법 등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사전 준비가 필요한 기업, 사실 준비가 많이 필요한 단계인 거죠. 그리고 도입형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그 활용하는 분석 업무, 기법 등은 부족하지만 적용 조직 등 준비도가 높아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이란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론을 봤는데 이제 가지고 실제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회에서 출제됐던 문제예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의 분석 성숙도의 단계를 옳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와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요. 일부 숙련된 직원에게 데이터 분석을 의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예요?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단계예요? 도입 단계 1번. 자,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좀 쉬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7회 기출 문제입니다. 기업 분석 수준 진단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분석 데이터 중요하죠. 그리고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인프라 진단이 필요하죠. 자,
분석 조직의 규모. 일단 조직 나왔어요. 일단 패스하고 분석 업무도 있었죠. 그 6개가 다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분석 조직 같은 경우 근데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기억이 나죠. 조직이 있었다는 거. 근데 뒤를 봐야 돼요. 조직의 규모. 자, 언뜻 보면 답이 없나 할 수 있는데 사실 답은 3번이에요. 예. 우리가 분석 조직을 우리가 필요했지만 분석 조직도 있고 우리가 그 진단이 필요했지만은 규모는 해당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앞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분석 준비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준비도가 뭐냐? 다시 한번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살펴보면은 조직 내 데이터 분석 업무 도입을 목적으로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진단 방법으로 그 진단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석 업무, 분석 인력 및 조직, 분석 인력 및 조직 여기서 끝났어요. 조직 규모는 없어요. 그죠? 그다음 분석 기법, 그다음 분석 데이터, 그다음 분석 문화, 그다음 분석 인프라 이 6가지 영역을 우리가 파악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규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정착형은 준비도는 높으나, 자, 이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쭉 넘어갈 수 있어요. 높으나 조직 인력 분석 업무, 분석 기법 등을 기업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데 자,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이 뒤에는 거의 다 함정을 놓지 않아요. 거의 함정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죠. 높으나 반대가 뭐 낮으나가 있겠죠. 이 부분만 바꾼단 말이죠. 이 문제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정착형의 준비도는 낮으나예요. 예. 낮으나인데 이걸 높으나를 바꿨죠. 그래서 이거 답은 1번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난 많이 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둬야 돼. 이 뒤에서는 사실 바꿀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번부터 이렇게 보면 2번부터 사실 4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준비형은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 인력, 조직, 분석 업무, 분석 기법 등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이다. 그리고 도입형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분석 업무, 기법 등은 부족하지만 적용 조직 등 준비도가 높아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경우이다. 확산형은 기업에 필요한 6가지 분석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고 현재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한 경우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6회 기출이고요. 다음 문제는 분석 준비도 진단 영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봤죠. 자, 분석 문화 기억이 나죠? 그래서 분석 결과 좀 약간 생소해요. 분석 기법 기억나죠? 분석 데이터 기억나요? 자, 분석 결과가 답이 되겠죠. 자, 이건 그냥 단순 암기형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26년도 도서를 참고했고요. 자, 이것으로 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